안녕하세요, 오철 교수입니다. 미시경제분석 제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경제 10대 원리를 배웠고 경제 모형 그리고 교역의 이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에 제4장 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아마 미시경제 전체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단어는 이미 중학교 때부터 나오고 그래프가 나오더라고요. 뭐 과거에 배우셨을 수도 있고 안 배우셨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재밌게 이 제4장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보드에다가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결론을 보여드리고 이 장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장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아마 사회교과서 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이런 2차원 평면의 그래프를 사용합니다. 그래프를 사용하는 이유는 보다 더 비주얼하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쉽죠. 사실은 다시 말하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죠. 이 평면에 보통 가격은 이 위에다 잡고요. 여기 보통 수량 평면을 잡습니다. P는 프라이스 가격의 약자고요. 이거는 퀀터티 해서 수량이죠. 아마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수요는 이렇게 생겼다고요. 수요를 디맨드라고 표시하죠. 네. 왜 이렇게 생겼죠?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가격이 내려가면 사람들이 더 많이 수요한다. 뭐 대략은 한 90% 맞는 말입니다. 예, 맞아요. 가격이 내려가면 더 많이 수요하니까. 그리고요, 공급은 어떻게 생겼죠? 공급은 이렇게 그립니다. 예, 우상향하는 이렇게 공급을 그립니다. 공급은 영어로 supply니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S 이렇게 씁니다. 공급은 왜 우상향하죠?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돈을 덜 벌기 위해서 더 벌기 위해서 더 많이 공급을 한다고요. 뭐 역시 한 90% 맞는 말입니다. 이래서요 수요와 공급의 두 힘에 의해서 이렇게 균형 가격이 정해집니다. 이게 바로 균형 가격이에요. 그리고요 이게 균형 거래량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4장 우리는 수요 공급이 왜 이렇게 생겼으며 그리고 균형이 변하는 경우 외부 충격이 오는 경우나 균형이 변하는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형성된 이 가격이라는 게 과연 안정적인 가격일까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냥 참고로요. 이런 질문을 누가 제기하더라고요. 방금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우리 미시경제 분석이니까요. 대학 수업이고요. 가격이 변할 때 더 많이 수요를 하고요. 그리고 가격이 변할 때 더 많이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아니 보통요 수학에서 y는 이렇게 fx 그래프를 그리면 여러분 이거를 독립변수라고 그러고 이걸 종속변수라고 그러죠.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면 x가 변할 때 y가 얼마 라고 쓰면 가격을 여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누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p를 여기다 써야 될 것 같죠? 그죠? 뭐 이론상으로 보면 맞는데요. 사실은 경제학 교과서를 제일 처음 쓰신 분이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누구냐 하면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분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시고요. 뭐 크게 보면 케인즈의 스승이기도 하죠. 근데 그 알프레드 마샬이 이걸 몰랐을까요? 수학을? 그러진 않았고요. 사실 알았습니다. 수학의 대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굳이 P를 이렇게 Y축에다 썼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건 직관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관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내리죠. 그럼 굳이 뭐 X축에 써야 될까요? 보기가 편하죠. 그죠? 수량이 증가하는 건 오른쪽, 감소하는 건 왼쪽. 아무래도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훨씬 쉬울 겁니다. 그래서 마샬이 근대 교과서를 처음 쓸 때 경제학 교과서를 P를 여기다 설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후대에서는요 약간의 농담을 섞어서 마샬의 오류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농담을 섞어서라고 한 표현은 뭐냐면 마샬이 이걸 알았겠죠. 설마 몰랐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Y축의 가격을 잡고 X축의 수량을 잡는 이런 수요 공급, 그리고 균형 가격, 균형 수량, 이 모델을 가지고 현대 경제학을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공급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경제학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단어고요. 우리의 모든 시장 경제는 수요 공급의 기능에 의해서 작동됩니다. 뭐 미시경제가 수요 공급, 시장 균형에 관한 이론이다 라고 해도 절대로 과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시장부터 정의하는데요. 특정한 재화나 시장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시장이라고 합니다. 뭐 과거에는 이것을 뭐 구체적이 아니래도 가상적이래도 맞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가상시장인 온라인 마켓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물건을 팔기도 하고 하니까 모두 다 이해를 가실 겁니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한 4가지로 구성되는데요. 4가지 구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뒤에 아마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완전 경쟁과 독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뒤에 각각의 독립적인 챕터로 다룰 건데 수요자 수에 따라서 공급자 수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나눈 겁니다. 공급자가 다수의 공급자, 다수의 수요자가 존재하는 걸 우리는 완전 경쟁이라고 하죠. 물론 뭐 모형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하드한 가정들을 놨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동질적 재화죠. 그리고 공급자가 하나인 경우는 우리는 이걸 독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중간에 2개 시장이 더 있어요. 과점과 독점적 경쟁입니다. 각각이 어떤 것이냐, 어떤 모형을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는 뒤에 단독적인 챕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요부터 들어갈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 2가지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쯤 쓸까요? 수요라며, 그리고 이 수요량, 이 2개를 구분하는 게 여기서는 중요한데요. 여러분, 수요라는 거는 영어로 demand죠. 수요량은 여기에 써있듯이 quantity demand입니다. 이게 조금은 달라요.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재화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법칙. 물론 중요한 단서는 붙습니다.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라는 단서는 붙죠. 자, 아주 기초부터 시작을 하면은 수요표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교과서에서는 캐서린이라는 어떤 여성의 수요예요. 뭐냐면 아이스크림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수요량이 줄겠죠. 이거를 그래프상에 저렇게 찍어낸 겁니다. 뭐 어떻습니까? 아이스크림 가격이 하락하면은 아이스크림 수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이렇게 그려진 거고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뒤에는 시장 수요는 각 시장에서 모든 수요자 수량을 합친 겁니다. 이래서 보통은 이렇게 평면으로 더해줍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더 있죠? 뭐 예를 들면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12 플러스 7은 19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 수요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동일한 가격축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수량을 더해서 이렇게 산출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보다도 더 플랫한, 더 이렇게 완만한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시장 수요를 이렇게 산출하고요. 여러분, 이걸 굳이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시장의 수요라는 게 별게 아니고 모든 구성원들을 다 합쳐서 시장 수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 수요와 수요량의 구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2개로 구분을 해놨죠, 제가. 수요 곡선상의 운동과 수요 곡선의 이동이라고 했는데, 수요 곡선상의 운동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해당 재화 가격 변동이에요. 자, 가격에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수요 곡선 이동은 가격이 아니네,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시죠. 2개가 차이입니다. 자, 여기서요. 일단은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S를 일단 지워볼게요. 제가 여기서. 이게 보드의 장점인데요. 이렇게 지우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게 아이스크림이라고 볼게요. 아이스크림이라고요. 아이스크림에서요, 원래 균형 가격이 여기였죠. 공급 곡선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올라가면요. 그러면 A에서요, 이렇게 B로, 여기서 여기 가는 건 왜 어떤 변화예요? 가격이 변했죠.
그죠?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A에서 B로 오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유예입니다. 수요 곡선상의 운동이죠. 수요 곡선상의 운동. 영어로는 movement along the demand curve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번역을 하면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을 했다는 얘기고 A에서 B로 왜 이동을 했죠? 예, 가격이 변해서요. 가격이 변해서 이렇게 수요량이 변했죠. 여러분 A에서 B로 이동하는 거, A에서 B로 이동하는 거, 이걸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수요의 변화는 뭐냐 하면요, 수요의 변화는 아래입니다. 수요 곡선상의 이동이죠. 이거는 뭐냐면 가격이 아닌 다른 변수에 의해 변하는 게 모두 수요 곡선의 이동입니다. 이걸 우리는 수요의 변화 이렇게 부릅니다. 뭐 예를 들면요, 지금 아이스크림 얘기하고 있죠. 얘가 원래 균형 가격이에요. 근데 날씨가 더워졌어요. 날씨가 더워지면은 어떻게 되죠?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가 늘어나죠. 맞죠? 맞죠? 여기서도 수요가 여기라면 이 가격대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시장에서요, 날씨가 더워지면 아이스크림 수요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죠. D 다시로 바뀝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요의 변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D에서 이렇게 D 다시로 바뀌는 이게 수요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엄격히 구분하는 이유는 이렇게 돼야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A에서 B로 이렇게 이 곡선상에서 이동한다 라는 거는 가격의 원인에 의해서, 이걸 우리는 수요 곡선상의 이동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부르고요, 수요 곡선 자체가 변하는 수요 곡선의 이동, 영어로는 이거를 shift라고 합니다. 이렇게 D에서 D-로 shift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수요의 변화라고 합니다. 수요의 변화는 왜 일어나죠? 네, 가격 이외에 요소가 있는 경우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그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거죠. 여기서 예를 드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소비자의 소득이 바뀐다든가, 그죠? 소비자의 뭐 선호가 바뀌기도 하고요, 연관제가 바뀌기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격 이외의 모든 요소들이, 다른 요소들이 변할 때 수요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를 잘 이렇게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표 4-1에서는 이걸 전체적으로 정리했고요. 그래서 수요의 증가, 수요의 감소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면 D1에서 그래프에서 D2로 바뀌었죠. 왜 바뀌었을까요? 수요가 증가했네요.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에 관한 선호가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날씨가 더워졌다든가. 그럼 D1에서 D2로 바뀐 거는요, 이걸 우리는 수요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먹으면 비만이 있다는 TV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수요가 감소했다. 그러면 D1에서 D3로 이렇게 변할 수 있게 되죠. 다시 말하면 D1에서 D2로 변하든 D3로 변하든 가격이 변한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가격 이외의 요소에 의해서 그래프 자체가 바뀌게 되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요의 변화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수요의 변화 중에요, 우리는 소득 변동에 대해서만 하나 특별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소득 변동에 대해서 왜 특별히 알아보냐 하면은 이 뒤에 그 다음 장에서 배울 우리 탄력성과 좀 연관을 있는데요. 이걸 좀 미리 알아본다는 입장에서 좀 배우도록 하는데, 여러분 그 소득이 변할 때 수요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재화를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정상재, 하나는 열등재죠. 뭐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전 그래프에서 D1에서 D2로 가는 경우, 정상재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맞죠? 그죠? 예. 네. 자, 다른 색으로 써볼까요? 자, 소득이 변했어요. 그러면 동일한 가격대에서 더 많이 사죠. 맞죠? 예. 소득이 증가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건 정상재죠. 정상재의 가정은 소득이 증가할 때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나는, 이게 정상재입니다. 반면에요, 열등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요가 감소합니다. 예. 동일한 가격대에서요, 이렇게 수요가 감소하는, 이게 열등재입니다. D2-라 할게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도 있나요? 생각해 보시면 꽤 있어요.
물론 예를 찾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대중교통인데요. 사실은 범위를 굉장히 좁혀야 돼요. 예를 들면 자동차가 없는 사람이 그 특정 지역에 굉장히 교통 정체 지역에 산다고 해볼게요. 거기 물론 전철이 지나고요. 근데 이 사람은 전철을 너무나 타기 싫어해요. 그래서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득이 늘어나면은 자기는 전철 안 타고 자동차 탄다고. 저기 뭐죠?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차를 사겠다고요. 근데 실제로 소득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대중교통에 관한 수요를 줄이겠죠. 이런 게 열등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변에서 열등제를 그렇게 찾기는 쉽진 않아요. 어쨌든 정상제, 열등제로 구분하는 것은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 D1에서 D2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는 소득이 증가라고 하고요. 소비자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인데 정상제라면 저렇게 그 수요가 증가하겠죠. 예, 다음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소득이 증가했는데 오히려 수요가 감소한다. 이것을 우리는 열등제라고 합니다. 자, 우리 소득에 대해서요 정상제, 열등제로 구분했는데요. 또 하나 재화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대체재와 보완제인데 여러분 이거는 왜 대체재 보완제를 배우냐면 뒤에 탄력성에서 대체 탄력성에 교차 탄력성에 대체재나 보완제나 관한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좀 배우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대체재 보완제인데요. 여러분 대체재 보완제 경우를 제가 이렇게 해놓고 설명을 써놨죠. 뭐라고 써놨죠?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재화 수요가 감소한다. 보완제는요?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 아유, 이렇게 쓰니까 되게 어렵죠? 여러분 이거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고요. 예를 좀 생각해 보시면 조금 쉬워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대체재 보완제를 함께 쓸 수 있는 재화를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저도 커피를 굉장히 즐겨 마시는데요. 커피를 마실 때요. 대체재부터 설명할까요? 커피가 없으면 홍차를 마신다고 가정해 볼게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내에서는 홍차는 완벽한 대체제인데요. 왜냐하면 뭐 따뜻하고요. 색깔도 비슷하고요. 커피 없을 땐 홍차라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체제죠? 이게 대체제예요. 한 재화가 없을 때 그걸로 대체를 하려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요. 정의를 한번 볼게요.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재화 수요가 감소한다고 돼 있죠. 한 재화에 뭐라고 돼 있죠? 가격이 하락하면요. 보세요 여러분. 커피의 가격이 하락하면은 어떻게 되죠? 커피 수요가 감소하죠. 대신에 홍차에 관한 수요는 증가할 겁니다. 그런가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요. 커피 가격이 내려가면은 커피의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면 대체재인 홍차 수요를 줄이게 됩니다. 맞죠, 제 말? 네. 조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설령 잊어먹었다 하더라도. 저거를 한 재화 가격이 하락했을 때 다른 재화 수요가 감소한다. 뭐 이렇게 외우시지 마시고 예를 들으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위에가 뭐죠? 위에가 대체재고요. 아래가 보완제입니다. 보완제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커피를 마실 때 항상 설탕을 넣어요. 그럼 이 두 재화는 뭐냐면 보완제입니다. 왜냐면 같이 항상 소비를 하죠. 이런 경우는 보세요. 똑같이요. 커피에 관한 가격이 올라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송합니다. 위에랑 똑같이 할게요. 커피의 가격이 내려갔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커피의 수요가 늘겠죠. 커피의 수요가 늘면 덩달아 설탕의 수요도 늘겠죠. 그래서 설탕에 관한 수요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그냥 부호에 좀 익숙해지시죠? 대체재 같은 경우는 부호가 어때요? 예, 같은 방향이죠? 맞죠?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재화 수요가 감소하니까 둘 다 하락하거나 둘 다 상승하거나. 그래서 뭐 수학을 들여다 이렇게 여기다 적용을 한다면 대체재는 사실은 방향이 같은 방향이고요. 보완제는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재화 수요가 증가하죠. 그래서 부호가 사실은 반대입니다. 예. 만약에 분모 분자가 방향이 다르면 게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그죠? 예, 뒤에 탄력성을 배울 때 적용하려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대체재와 보완제고요. 이걸 합쳐서 우리는 연관제라고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관제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말씀드린 대로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그 그림 44-A 보면 이제 수요 곡선이 바뀌는 경우 이걸 우리는 수요의 변화 이렇게 말하고요. 예, 요 4-4B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건 왜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하죠? 예,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래서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는 수요 곡선상에서 이렇게 이동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수요에 관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였죠? 네. 자, 공급은 쉬워요. 이 수요의 그냥 복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급량이라는 거는 판매자가 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이 이게 공급량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올라가면 더 많이 공급을 하죠. 사실 이 공급 곡선은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사실은 MC 커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온라인이니까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공급의 법칙은 재화가 상승하면 그 재화 공급량이 증가한다라는 거고요. 이 공급표는 수요랑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벤이라는 아이스크림 판매업자가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더 많이 공급하겠죠. 그리고요. 예를 들면 젤이라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똑같이 공급을 하겠죠. 가격이 올리면. 그럼 시장 공급량은 어떻게 되면 두 개를 합한 겁니다. 물론 더 많은 서플라이어가 있다면 그걸 다 괄호로 합하겠죠. 예, 그래서 시장 공급량은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공급하는 거를 세로축, 가로축으로 다 합하는, 그래서 개별적인 공급 곡선의 기울기보다는 시장 공급 곡선이라는 게 더 플랫하게 되는, 더 기울기가 작아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수요랑 똑같아요. 수요의 변화랑 수요량의 변화를 우리는 구분을 했다면 여기서도 공급의 변화랑 공급량의 변화를 구분합니다. 똑같이 공급량의 변화라는 게 여기서 이제 공급을 써볼까요? 그러면은요. 자, 공급 써보시죠. 그죠? 예. 모두 좋은데요. 이렇게 또 바로 바꿀 수도 있고. 자, 좀 잘 보이시죠? 이게 공급이죠. 여러분, 공급에 예를 들면 A에서 B로 변하는 거, 이렇게 요거는 공급량이 변화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변하죠? 예, 가격이 변화해서. 네. 그리고 공급 자체가 변하는 경우 있죠. 이걸 영어로 shift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변하면은 공급이 변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하면 역시 공급이 줄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요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요랑 똑같아요. 그래서 공급 곡선상의 운동 이렇게 돼 있죠. Movement along the supply curve를 한국말로 바꾼 거고요. 해당 재화 가격이 가격 변동에 따라서 그 공급량이 변화하는 걸 우리는 공급 곡선 상의 이동이고, 가격 이외의 다른 요소들이 변하는 걸 우리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고 합니다. 자체 이동을 영어로 역시 shift라고 해요. 요소 가격의 변동, 기술의 변화, 가격 변화에 관한 기대라든가 공급자의 수의 변화라든가 이런 그 가격 이외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걸 우리는 공급의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로 보시면 4-7 보시면 이제 공급이 감소, 공급이 증가 이렇게 부르고요. 예, 공급 곡선 상의 이동은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변하는 경우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 감소, 공급 증가를 했고, 표 4-2에서는 이걸 정리하고 있죠. 자, 그래서요. 지금까지 우리는 수요 공급에 대해서 배웠고요. 드디어 이 수요 공급을 가지고서 두 힘에 의해서 이렇게 균형 가격이 형성되죠. 방금 우리 공급 곡선 supply, 그리고 이렇게 수요 곡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두 힘에 의해서 수요 공급의 두 힘에 의해서 균형 가격과 그 다음에 시장 거래량이 이렇게 정해집니다. 이걸 우리는 균형이라고 해요. 균형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요장쯤 들어갈 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보통 하죠. 오프라인에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시장에 의해서 형성된 이 P스타라는 가격이 안정적일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은요, 사실은 시장 경제에 살고 우리는 시장 경제에 의해서 정해진 가격에 의해서 물건을 사고 의사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안한지
이런 답변을 해요. 불안하다고요? 그런가요? 여러분, 시장에 의해서 형성된 이 피스타라는 가격은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충격에 의해서요, 가격이 올라가거나 가격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일로 수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외부 충격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보세요. 이게 디맨드죠. 이게 서플라이예요. 이걸 우리는 초과 공급이라고 합니다. 공급이 많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어떻게 돼야 되죠? 가격이 내려가요. 이렇게. 네. 자, 어떤 외부 충격에 의해서 가격이 내려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공급이고 여기가 수요입니다. 요만큼을 우리는 초과 수요라고 하죠. 여러분, 초과 수요가 생긴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살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갑니다. 여기 수렴하게 된다는 거죠. 맞죠? 그죠?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다시 균형 가격으로 수렴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시장에 의해서 형성된 균형 가격 피스타는 굉장히 안정적인 가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보시죠. 그래서 수요 공급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그 시장에 관한 가격이 정해진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경우 조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림 4-8에서 보는 것처럼 그 균형 수요 공급의 두 힘. 여러분, 처음에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이 그래프를 구성하고 뭐 이렇게 그 경제학 교과서를 제일 처음 쓴 캠브리지 대학의 알프레드 마샬 교수는 이 수요 공급을 가위의 양날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뭐 한쪽만 있으면 뭐 가위 역할을 못하죠, 그죠? 마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그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이 가위의 양날에 의해서 이렇게 그 가위의 양날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뭐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뒷장은요, 그 공급 과잉 물량 부족인데 말씀드린 대로 공급이 과잉되면 가격이 내려가고요. 예. 초과 수요가 있는 경우는 다시 말하면 그 물량이 부족한 건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균형 가격의 수렴, 균형 가격의 수렴라는 의미에서 시장에 의해서 형성된 가격은 굉장히 그 안정적인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림 4-9A에서 보시면 이제 공급 과잉이 되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격이 내려가겠고요. 물량 부족이 되는 경우, 이걸 우리는 초과 수요라고 하죠. 이런 경우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 이게 바로 수요 공급의 법칙이죠. 그 어느 재화의 가격이 수요의 그 재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량이 일치하도록 조정되는 수요 공급 법칙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를 좀 응용을 하는 건데, 이런 거죠. 볼까요?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요의 변화랑 수요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랑 공급량의 변화를 가지고 그 구분하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 보시면 그림 4-10이죠. 이 4-10은 이래요. 시나리오가 뭐냐면 아이스크림 시장이 있다고 가정한 거죠. 아이스크림에 공급이 있고요, 아이스크림에 수요가 있어요. 근데요. 자, 이렇게 있으면 균형 가격이 어디서 형성되죠? 이렇게. 그죠? 피스타라고 할게요. 이때 가정을 한 거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더위로 인해 아이스크림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게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위에 의해서 아이스크림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이건 교과서처럼 제가 붉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저희 그림 4-10 가고 있습니다. 예, 수요가 증가한다면서요. 이렇게요. 맞죠? 예, D 스타로 이렇게 D 스타시로 증가합니다.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죠? 균형 가격 여기로 바뀌죠. 이렇게 바뀌어요. 예. 그래서 수요에 의해서 수요 증가가 있는 경우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뒤는 어떤 거냐면요. 다시 지우고 해볼게요. 뒤는 똑같이 아이스크림 시장인데 이번에는 공급에 있어서 변화가 온 거죠. 예를 들면 설탕 가격이 상승됐대요. 그럼 어떻게 되게? 라는 건데요. 자, 다시 분석을 해보죠. 공급,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남미의 사탕수수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설탕 가격이 상승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수요의 문제인가요? 아니죠. 공급의 문제죠. 그럼 설탕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줄겠죠. 맞죠? 공급이 줄잖아요. 공급이 준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동일한 수량에서요, 가격을 올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면 원자력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동일한 공급에서 가격을 올리면 이게 쉬프트 됩니다. 왜? 가격으로 인한 변동이 아니잖아요. 이게 공급의 변화죠. 그러면 균형 가격이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죠. 균형 가격이 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여기에 4-10은 수요 증가에 균형이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렸고요. 4-11은 공급 감소가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두 개 동시에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4-12는 수요 공급 곡선이 동시에 변하는 뭐 이런 경우를 한번 상정해보고 했습니다. 제가 예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면은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이게 소고기 시장이라고 볼게요. 소고기 시장. 소고기 시장에도 당연히 공급이 있겠고요. 수요가 있을 거예요. 그럼 아무 일도 없다면 균형 가격은 여기서 형성되고요. 균형 수량은 여기서 형성되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어떤 구성이 가능하냐면 이런 구성이 가능하죠. 예를 들면은요. 예를 들면은 소고기 구제역이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소들이 막 죽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도 수요를 줄였다고 생각해 볼게요. 왜냐하면 소고기가 병에 걸렸네. 그러면 뭐 소고기를 안 사 먹어야지 라는 이 두 가지 현상이 한꺼번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쇠고기 구제역이 발생하면 공급이 줄겠죠.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공급이 줍니다. S에서 S-. 맞죠? 그죠? 그리고 이런 소고기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수요도 줄여요. 수요도 줄이면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수요도 줄이면 수요가 이렇게 줍니다. 그죠? 수요도 줄었어요. 다시 보세요. 공급도 줄고 수요도 줄죠. 그러면 균형 가격이요. 원래 있던 균형 가격을 제가 붉은색, 검정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여기에요. 변한 균형은 어디죠? 변한 균형은 여기에요. 자, 지금 두 가지 현상이 있었죠. 쇠고기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소가 죽음으로써 공급이 줄었고요. 또 하나는 소고기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수요도 줄었어요. 이랬으면 어떤 변화가 있게요? 자, 소고기의 가격이 상승했다? 아니면 하락했다? 어때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균형 A잖아요. 이 균형 B죠. 여러분, 수요 공급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B가 A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맞죠? 그러면 이 파동으로 인해서 가격이 줄었다 아니면 늘었다? 알 수 없다가 답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수량은 어떻게 될까요? 균형 수량은 100% 줍니다. 왜냐면 A에서 B로 왔잖아요. 맞죠? 맞죠? 수량은 줄어요. 결론은 이 변동으로 인해서 소고기의 균형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수요량, 균형 거래량은 확실히 준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응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수요 공급의 법칙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드릴 말씀을 다 드렸고요. 다음 장에는 아마 전체 미시경제학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인 그 탄력성에 대해서 할 건데요. 마지막으로 그냥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이 장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영어로 하나 써놨는데요. Price increases after natural disasters 이렇게 써있죠. 조금 소제목도 읽어볼까요? In price gouging, the price gougers save lives.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상 나머지는 다 이해할 텐데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죠. 여러분, gouging이 무슨 뜻이에요? 그 밑에는 gougers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gouging이라는 거는 바가지 씌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he price gougers라고 하면은 바가지 씌우는 놈들. 근데 제목이 좀 신기하죠. 뭐냐면 가격 바가지 씌우는 것에 대한 칭찬? 이게 뭔 말이야? 아니, 바가지 씌우는 놈들이 생명을 살린다고? 여러분, 이 기사는요, 그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이 과거에 실려 있다가 요즘엔 빠졌어요. 아마 다른 것들을 추가하면서 빠진 것 같고요. 5판, 6판까지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존 스토셀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그 언론인이 쓴 기사인데요. 내용인즉슨 이래요. 당시에 미국에서 그 허리케인 중에 역대급 허리케인이 미국에 상륙한 적이 있습니다. 그 허리케인 이름이 카트리나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남부를 덮쳐가지고 미국을 거의 초토화시켰어요.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초토화시켰다고 그랬죠. 사실 계엄도 선포됐어요. 막 약탈 막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생수 한 병 가격이 얼마였을 것 같아요? 생수 한 병 가격이 평소보다도 거의 50배, 60배, 거의 100배까지 받는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뭐 이렇게 막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서 가격 폭등이 되자 당시의 정치인들, 미디어 분노하겠죠. 왜냐면 이렇게 가격이 비쌀 수가 있어? 말이 돼 이거? 그래서 강제로 가격을 막 낮춰야 되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좀 한 발 물러서서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이라면 원래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생수 한 병이 1달러에서요 50불이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50불이라고 생각해 보면 분개하죠? 아니 어떻게 공급자 이놈들 나쁜 놈들 50불씩 받을 수가 있어? 얘들을 처벌해야 돼. 아니면 가격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생수 가격을 20불 이상 못 받게 해야 돼. 이게 정의로워 보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정책을 시행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The price gougers save lives 제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존 스토셀의 신문에 쓴 내용입니다. 뭐냐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 정의감과 시민들의 분노에 의해서 가격에 개입하는 순간 오히려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는 게 이 사람 생각이에요. 왜 왜곡될까? 왜 이름이 Price Gougers Save Lives? 왜 바가지 씌우는 놈들이 생명을 살릴까? 라는 신문기사 제목은 이런 거죠.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수도도 끊기고 물 살 데도 없어요. 근데 당연히 생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겠죠? 얼마에서요? 1달러에서 50달러예요. 근데 50불 가지고 그 물을 사는 사람은 누굴까요?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가격이 시장 경제에 의해서요. 물론 현재 시장 상황이 정상은 아닙니다만 왜곡된 거에 의해서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물병을 실제로 사는 사람은 예를 들면 이 기사에 의하면 탈수증에 걸린 아이를 가진 엄마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마 50불이라도 이 물 샀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요. 이렇게 감정에 휩쓸려서 가격을 야 20불 이상은 받지 마라고 하면은 아마 이 어머니는 어느 슈퍼에 가도 생수병을 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견 보면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게 굉장히 정의롭고 마치 배트맨이나 슈퍼맨처럼 멋있어 보일지는 몰라도 실제로 자원 배분은 굉장히 왜곡될 수 있고 이게 굉장히 다른 쪽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어떤 사설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의해서 형성된 가격은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안정적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그 기사인 것 같아서 맨 마지막에 소개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